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제 HLB 오늘 변동성 또 심하죠. 그죠?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더니 아침에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까지 빠지더니 갑자기 플러스 5%까지 말아 올립니다. 순간적으로 8%의 주가를 그냥 3분 만에 위로 올려버렸죠. 그죠? 밑에서부터 3분 만에 8%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또 한번 나와줬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심하게 흔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물량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거 일봉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 개인들이 분명히 뭐한 자리다? 개인들이 유리한 자리고 지금도 사실 저는 개인들이 유리한 자리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가 수익 중인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구간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통계를 좀 봤지만 사실상 개인들 평균 단가 저번에 분석을 한번 했었잖아요. 자,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 지금 이 8만 원대인데 개인 투자자 이제 평균 단가 체크 한번 우리가 했었을 때 자, 디테일하게 체크. 자, 봤었을 때 지금 우리 평단가가 8만 원대 위쪽으로 지금 이제 7만 원, 8만 원대잖아요. 위쪽으로 거의 물량이 30% 정도, 40% 정도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평단가가 8만 원 위쪽으로 보면은 자, 요렇게 3만 원, 21%, 26%, 정확히 하면 21%, 26%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 투자자 70% 정도는 수익 중인 구간입니다. 사실상 현 구간 수익 중인 구간인데 여기서 주가 자체를 이렇게 조금 흔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박스권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여기서 요런 박스권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중심선 구간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중심선 구간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중심선 구간 정도가 여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구간 일단 지켜주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이 3개 걸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224 이평, 그다음 302평, 112 이평 3개의 장기 이평이 걸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무너지기가 힘든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올려주기도 쉽지 않지만 무너뜨리기도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입니다. 뭐야? 변동성. 오늘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부분 보면 HLB 오늘 5%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 돌파 못했어요. 일단은 오늘 구간에서 보면 분봉상 체크를 해봤을 때 이 14,500원 구간 여기 돌파가 못 나왔단 말이에요. 이 돌파가 중요한 돌파가 일단 못 나왔어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이 변동성이 워낙 강하니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또 내려가다가도 쭉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저는 한 가지입니다. 물량 장악에 사실 HLB 주포들이 좀 이 구간 돼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물량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뜨면 그냥 갭 떠서 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가도 그냥 갭을 떠서 한 방에 올려버리는 포지션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밑에 구간도 보면 사실 여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고 눌렸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갭이 이렇게 뜰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갭을 띄워서 상한가를 박아버리고 날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충분히 HLB 주포들은 뭐 한다?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주가를 이 자리에서 갭을 띄어 날린 것처럼 여기서도 갭을 띄어 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도 결과적으로 물량 장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올리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간까지 다시 올리기가 힘든 부분인데 올려냈잖아. 그래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장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갭 띄어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한데 이번 주에 분명히 승부가 나와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 목요일 안으로 승부가 나와줘야 되고 금요일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화요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물량 장악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현 구간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평선이 너무나 두텁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 상승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바운딩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저는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물 소화가 들어간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고 흔들어주는 모습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한양행도 승인되기 전에 분명히 한번 흔들리는 패턴들이 나왔죠. 지금 10만원대에서 순간적으로 얼마요? 79,000원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을 맞은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HLB도 우리가 승인에 대한 부분은 승인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 구간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주가의 변동성은 우리가 충분히 뭐 해야 된다?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무조건적으로 빠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올라간다는 부분에, 그러니까 승인이 돼서 올라간다는 부분보다는 승인이 되기 전에 주가는 일단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어쨌건 제가 보는 뷰는 뭐냐면, 자, 이 구간, 이 뭐 97,000원 구간, 여기 따지고 보면 20% 한 방짜리 양봉이면은 본전이고요. 30%면은 뚫어 올립니다. 그 사실상 갭을 띄어서 올린다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말 빠르게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인생 역전, 인생 한 방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HLB는 분명히 한 방이 있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그림은 개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개인들이 어떠한 흐름을 좋아하고 개인들이 어떤 거에 미치는지, 개인들이 어떤 변동성의 물량을 안 팔고 어떤 변동성의 물량을 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서 개인들을 끌어들이고 개인들을 내보내고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뭐라고 떴죠? FDA에서 강력 권고했다, 강력 제출 권고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솔직히 저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큰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로 주가를 80% 올렸잖아요. 그죠?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주가를 71% 정도 상승을 시켰다, 4일 만에. 이거를 봤을 때 대단한 놈들이긴 대단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이러한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걸 또 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친구들, 전환가액 조정이 되었죠. 이것도 중요한데요. 얘네들이 3월 8일부터 여러분들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저번 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월요일에 전환 청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선생님, 근데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죠? 조정이 되었죠. 왜냐면 우리가 월요일날 사채권자들이 청구를 하잖아요. HLB 회사에. 청구를 하면 HLB는 이거를 청구한 거를 취합해서 뭐요?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거래소 제출해요. 근데 요거는 뭐요?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소관사항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HLB가 이 청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거는 형식적으로 나온 거고, 전환가액이 72,000원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물량들이 추가 상장되는 시점이 저는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얘네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계속적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했다라는 모습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응을 할 거고요. HLB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분명히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 많을 거고, 지수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수나 아니면은 뭐 HLB나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겨갈지, 정신적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잡아드릴 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스닥 폭락에도 이 코스피 지수는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죠? 선물 옵션.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보면 잘 봐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자, 이게 최근에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빠졌고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는 하락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나스닥은 빠지는데 코스피는 횡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구간들에서 나스닥이 빠지는데 코스피가 안 빠진다? 그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외국인 포지션이 상방 포지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하락에도 잡아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구간 마찬가지로 저는 지수 자체는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잖아요. 요게 아무리 저는 또 나스닥이 마이너스 4%인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방어하고 있죠. 근데 저는 더 방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 자체가 상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 구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기괴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왔는데 주가가 밀려서 끝났죠. 마지막에 장 막판에. 그러니까 분봉을 보면 자,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장 막판에 쏟아져서 들어왔어요.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밀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플러스로 들어왔거든요. 플러스 4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이 얘네들이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논다라는 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는 내려가고 또 여기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물량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대응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대응에 대한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물량 장악이 완료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갭상승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들어온 단타꾼들 결과적으로 물량 받아준다고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구간에서 뭐 몇천만 원씩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단타 물량들이 들어봤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많아봤자 이렇게 들어왔겠지. 그래서 그러한 물량들은 받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변동성이 버틴 사람들이라고 하면 올려도 어차피 안 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이슈 하나 떠주면 그냥 갭상승으로 한두 방, 세 방 날려서 그냥 주가 쭉 끌어올릴 것 같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걱정되거나 대응에 대한 전략들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몇 번이죠? 010 9201 자 6329로 H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 분명히 잡고 계실 텐데 일단 3월 20일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략 매도가 아닙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승인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승인이 될지 승인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FDA 직원이 아니니까 안티가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FDA 직원이 아닌데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일단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기대감 그리고 EIR은 결과적으로 VAI가 뜨면서 주가 부양을 하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항서제약이 여태까지 OAI를 받은 적이 이 회사가 생기고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OAI를 받는다?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VAI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나오면 이거는 상한가 재료로 주가 부양시킬 거다. 물량 장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주가 뛰어 올릴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주가 급등했을 시에 같이 대응하실 분들 010-9201-6329로 H 남기셔서 같이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현 구간 흔들리지 마시고 어쨌건 이러한 변동성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어차피 올라가는 거 한 방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 올라갈 때 어차피 한 방입니다. 올라갈 때 한 방에 올려요. 한 방에 올리는 친구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물량을 털 거였으면 제 생각엔 여기까지 절대 올려주지 않았다.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같이 대응하실 분들 HLB 정말 세력 강력하고요. 이 세력들 돈도 많습니다. 올리는 거 한 방이다. 010-9201
63이고 H 남기셔서 주가 급등할 때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선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조선주 사면 돼? 전 조선주 괜찮아 보여. 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 삼중, 현대중공업 자 이런 친구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친구들의 매출 70, 80%가 뭐죠? LNG 선이죠. 그럼 저는 뭐 할 거냐면 LNG 선을 우리가 봐야 된다. LNG선 관련된 이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된다. 이 부분 분명하게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LNG선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5년간 수주 잔고가 쌓여있죠. 4, 5년간. 그래서 27년, 28년도까지는 LNG선에 공급하는 이 조선 기자재 업체가 정말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주가는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가 자체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종목들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조선 히든 종목으로 하나 뽑아왔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플러스 20% 정도 상승해 있는데 아직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까지 제가 조선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자면 010-9201-6329로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